네, 각 그 관공서, 특히 이제 중앙정부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대부분 다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매월 발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세 시장, 매매 시장, 토지 시장까지 했을 때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충분한가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심리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매수세, 소비자 같은 경우는 매수세겠죠. 이걸 사들여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특히 더 가격이 더 상승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도 6월 달까지 현재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아직까지도 현재 겪고 있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쭉 가다가 당연히 오를 만한 지역들은 더욱더 오를 테고요. 지난해와 비교를 하게 되면 확연하게 눈을 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지수 변화상을 그래프를 통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의 부동산 시장 지수 변화를 보게 되면 상승이냐 보합이냐 하강이냐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2019년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1년 정도고요. 2020년도는 1, 2, 3월까지 3개월간 이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 지역, 붉은색 부분이 이제 수도권 지역이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떤가를 딱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1월 달에는 실제적으로 90이 채 안 됐습니다. 90이 채 안 된 부분에 현재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도 높게 되면 당연히 좀 상승 국면이다 보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90보다 안 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조금씩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올라간 폭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3월까지 봤을 때 118.6 그러면 작년 1월 달은 얼마였느냐? 85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특히 현재 작년 1월부터 했을 때 올해 3개월까지 한 15개월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집값이 떨어졌느냐? 결코 아니죠. 많이 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5억, 6억씩 올랐고요. 작은 지역도 1, 2억씩은 기본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심리와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은 거의 같이 정비례하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앞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책이 나올 때만 반짝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른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상승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남 지역이 낙폭이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 3%대가 올랐다가 지금 현재 0.49%가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들 특히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 지역들, 알짜배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는 전국적으로도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들 지방도시 중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조금 대도시가 형성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더욱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2019년도 12월부터 현재 20년 3월까지 4개월만 본 겁니다. 4개월만 봤을 땐 당연히 떨어졌죠. 2월 달부터 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합 국면을 계속 유지했으나 전분기 대비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같은 기간에 대비했을 때는 16.1%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집값은 현재 떨어진 부분에서 오른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9%, 10%대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6.8%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19.2%가 상승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현재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 특히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동에 실제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쉽게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또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저가들, 특히 9억 미만짜리들이 대부분 다 강남 현재 3구를 뺀 나머지 지역들 9억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9억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9억까지 현재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풍선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강남 특히 이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 3구 지역들이 먼저 올라주고 나머지 지역들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떨어질 때는 강남 성구 지역은 덜 떨어지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면서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의 소비 심리와 그다음에 토지시장 그리고 주택 매매 시장 또 이렇게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전세 시장도 들어가야겠죠.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1, 2개월만 놓고 보게 되면 떨어졌지만 전년도 동기를 대비를 했을 때는 거의 현재 배 이상이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시장들이 떨어졌을 때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토지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죠. 개발 여건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규제가 같이 들어간다 한다면 그것 또한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도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심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회색깔로 나타내는 부분은 하강입니다. 하강. 이게 언제냐면요. 2019년도 3월 달 얘기고요. 그리고 2019년도 12월 딱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했죠. 붉은색은 상승 국면입니다. 그랬을 때 거의 7개월 만에 다시 상승 국면이 갔고요. 그다음에 2월 달 그럼 현재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상승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 부분보다 오른 폭이 더 크죠. 그리고 현재는 어느 시장이냐? 푸른 색깔입니다. 보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졌다가 현재 오름폭이 더 큰 상태에서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적인 반영, 특히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재 이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거의 100% 실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시장의 소비자 심리 변화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2019년 1월 달에 89.9가 현재 108.6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폭이 더 크죠. 91.5에서 11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현재 우상향으로 그냥 오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가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준비가 되게 되면 언제든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특히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더 고려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죠. 매매 시장도 현재 우상향으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봤을 때 현재 폭이 한 20%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100 기준 봤을 때 100에서 121.5까지. 물론 현재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죠. 고점에서 떨어지긴 했으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작년도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죠. 현재 매매 물량을 현재 소화해야 될 전세 물량들이 당연히 전세 시장으로 다시 머물다 보니 전세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 6월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다가 12월 달 현재 비수기를 지나 현재 2월 달, 3월 달, 2월 달, 3월 달에는 원래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침체가 되면서 이 지수가 떨어진 상태지 보통 평상시 같은 평년도로 했다면은 실제로 이 상태에서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없고 이사를 가기를 꺼려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또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의 압력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쫓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상승 압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얘기고요. 또 매도 시장에 현재 물건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로 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압력적인 조건들이 많은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압력 지수도 2019년도만 12월 달부터 4개월만 보더라도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떨어진 폭이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매매 시장과 그다음에 주택 전세 시장, 토지 시장 어떤 압력 지수도 현재 꾸준하게 오른 상태에서 다시 떨어졌지만 낙폭이 크지가 않다.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집값이 안 떨어졌는데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오히려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작년도에 집만 샀어도 이만큼 올랐을 텐데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올해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1년도를 만약에 바라보신다 한다면은 지금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